총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계열사들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쿠팡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런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PB만 하더라도 1년 매출이 지금 뭐 수조 원이 넘어가요. 아마 올해 내년 지나가면은 PB 매출만 10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알리테무에 어떤 우리가 앱 활성 고객수 뭐 매월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1분기까지는 올라가다 4월에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게 뭐냐면은 알리테무는 통관을 해갖고 들어와서 이제 직구 상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객단가가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소비자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키워드를 한번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의 어떤 트렌드도 바뀌고 가치가 좀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무조건 이제 싸서 사요 했던 사람들 중에 이 상품에 하자가 있고 분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얘기가 좀 그래서 피크점은 일단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쿠팡 입장에서는 2분기 지금 진행 중이지만 3분기를 준비하면서 쿠팡에 다시 찾아오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기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쿠팡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하나가 쿠팡이 공정위에서 지금 하도 뭐 갑질 조사하면서 판초피 정가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예, 부분 그렇죠. 조사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쿠팡이 이 국내외적으로 뭐 내부 외환이죠. 바깥쪽으로는 이 시커머스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하도급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또 하나가 그 PB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갑질하는 부분 또 하나 김범석법이라고도 불리는 네. 이 재벌 총수가 어디까지가 총수인가 이걸 재벌 총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는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이 거대한 대기업이 사실은 그런 재벌이라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고 그냥 단위 기업으로만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기업들이 여태까지 겪고 있었던 그런 규제라든지 제한이라든지 다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즉 이거는 만약에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어디에도 재벌 이런 말 자체도 없고요. 그게 아니,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 영어로 재벌이라고 쓰고 맞아요. 있습니다. 옥스퍼드 전 세계 저기에 네, 등재돼 옥스퍼드 있어요. 지금 영어 사전에 보면은 재벌이라는 말이 등재가 돼 있으면서 한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총수 위주의 경영 체제, 총수 일가가 경영하는 체제. 용어가 있어요. 재벌하고 갑질하고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재밌는 거죠. 전세계적으로. 이 한국말이 네. 영어로도 번역이 될 정도로 재벌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할 네. 수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더라도 아무리 계열사가 많더라도 사실 이게 벗어난다는 거죠. 김범석 의장이 국적이 미국인이면은 이걸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거 지금 뭐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바뀌었죠. 그 재벌 총 결국 법인이 이제 동일인이 아니라 법인이 네, 대행하는 맞습니다. 걸로 이걸 네. 뭐 명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쿠팡이 한국 회사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쿠팡은 2021년 3월 11일인가요? 뉴욕 상장했지만은 쿠팡은 미국의 INC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100% 지분, 한국이 쿠팡 자회사예요. 그래서 쿠팡의 이제 로지스틱스, 쿠팡 CLS 관련해서 쿠팡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한 10여 개 있거든요. 지주는 쿠팡 미국 본사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쿠팡의 지배구조 아직까지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최대 주주입니다. 블랙록 컨소시엄, 세카이어 캐피탈 등등해서 빅3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계속 우리하고 친근하니까 쿠팡은 한국 회사인지 아시는데 미국 회사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과연 그러면은 쿠팡이 이게 대기업처럼 이런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쿠팡의 영업 활동에 굉장히 큰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테면은 사실은 이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물류회사를 갖고 있고, 물류회사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유통회사 갖고 있다. 롯데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롯데가 만약에 그 유통회사가 있는데, 롯데 로지스틱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물류를 갖다 같이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의 뭐 99%가 롯데 쇼핑이라든지 롯데 제과라든지 그런 롯데 계열사의 물건만 받아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은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 뭐 10개
이내 그 대기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렇기 하면 안 때문에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려고 일부러 외부에 있는 업체들도 뭐 이렇게 물건을 갖다 받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MRO라고 부르는 그 사내에서 쓰는 소모품, 그게 진짜 수십조 단위의 시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규모가. 근데 그걸 갖다가 통째로 지금 띄워가지고 분사시키고 매각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부 일감 몰아주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총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계열사들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쿠팡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런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PB만 하더라도 1년 매출이 지금 뭐 수조 원이 넘어가요. 아마 올해 내년 지나가면은 PB 매출만 10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속도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PB가 제한 없이 판매가 됐었고, 쿠팡 사이트에서 제한 없이 올라가고, 제한 없이 거기서 홍보도 해주고, 이걸 모두 아주 칼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PB가 쿠팡 사이트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갔고, 그럼 PB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갖다가 얼마큼 받고 있고, 이게 동종 MB 대비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이걸 갖다 제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PB가 팔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이 팔면 안 돼. 여기까지 네. 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지금 일반적인 시각은 거기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PB가 한 개 들어올 때마다 뭐 코메시라든지 탐사라든지 공곰이라든지 그런 PB들이 한 개 한 개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이 셀러들의 상품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이 30만 셀러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쿠팡의 PB를 제한을 해달라. 공정위로도 굉장히 큰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직접적인 그런 제한은 아닐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PB가 쿠팡 사이트 내에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팔 수 있게 못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맞아요. 일감 몰아주기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지금 올해 초에 진행하려다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하다가 지금 뒤로 지금 미루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도 이제 PB라는 그렇죠. 상품 끼워 팔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번에도 일부 좀 조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1차적으로는 요건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네.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50%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마켓시어가 22%, 23% 정도 되거든요. 네. 요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약간은 좀 이 해석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는데. 그게 뭐 최종안이 안 나왔지만 그 안에 이제 항목 중에도 막 적용하면 네. 또 걸리는 것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김범석법 같은 이 공정위에서 이 대기업 간의 계열사 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동일인 지정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제한을 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아직까지도 뭐 한미 무역 분쟁이 걸릴 수도 있을 건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일단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라도 쿠팡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자체가 다 제한받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쿠팡한테는 하반기부터는 또 다른 네. 위험 요소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쿠팡에 관련해서 조금 다양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쿠팡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유통기업 역사상 분기별 9조 원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9조 원 달성해서 올해 이대로 가면은 한 40조 원 내외 매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쿠팡이 지금 항상 방송에서 했지만 소비자의 고객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얘기했듯이 잠깐 시커머스가 왔다 시커머스 최근에 주춤하기 때문에 쿠팡 이걸 또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 분기 구조 1년에 구조 36조가 넘어갈 그 거의 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쿠팡에 또 신규원을 열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위험 부담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신사업에 대한 얘기. 신사업 매출이 작년에 1조였거든요. 작년에 1조 신사업이 1조 매출에서 거기서 6,100억의 영업 적자가 나왔어요. 쿠팡의 작년 32조 매출에서 6,100억의 흑자가 나왔어요. 즉 이 말은 쿠팡이 32조 팔아서 6,100억의 흑자가 나왔을 때 신사업 1조 팔아서 6,100억 적자가 나왔는데 네.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신사업은 매출을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적은 거다 이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신사업 매출 3조 이상 예상됩니다. 최소한 신사업 매출이 3조에서 많게는 4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적자 규모가 지금 쿠팡 내부적으로는 1조를 적자로 보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1조 5천억 2조까지도 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쿠팡은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매출을 올리는 것, 회원수를 늘리는 것.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은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건데 진짜 무서운 거는 신사업 매출을 얼마큼 확장하는 걸 볼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만약에 쿠팡이 뭐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쿠팡이 이제 어렵게 쌓아 올린 흑자의 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멤버 이탈이 가중된다면은 진짜 큰 또 위험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죠.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계속 맞습니다. 영업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멤버 와우 회원이 유지돼야지 이탈하면은 뭐 매출액 뭐 9조 원대 분기별 사수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뭐 이커머스 사용하지만은 뭐 쿠팡도 약진하고 관계된 기업들도 좀 잘 되기 바라면서 일단 쿠팡 특집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